전집은 훌륭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살의 대상으로 출간한 동화책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동화라고 다 납득할 만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읽히시기 전에 꼭 먼저 책 내용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살이 되었을 때 5줄 못 읽는 아이가 없도록.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박작가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빼놓고 그들이 책 읽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애가 생겼잖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 쭉 들어보면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은 온전히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빠들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당신은 빠져 이랬는지도 모르죠. 이 초보 아빠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아내에 대한 고발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말도 못하는 1살짜리 애한테 자꾸 책을 읽힌다는 거예요. 제가 글 쓰는 작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듣고 보니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껏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책 읽기를 소홀히 했던 초보 엄마 아빠들은 놀랍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 3살이 안 된 아이들한테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개월수별로 나눠서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에 난이도가 있고 공부하는 순서가 있듯이 책 읽기 또한 난이도가 있고 순서가 있죠. 하지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을 읽힌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점점 커가면서 애들의 관심사는 시시때때로 변하죠. 어떨 때는 우화책을 읽혀주니까 좋아해서 다음번에도 같은 우화를 읽혀주니까 어떤 날은 또 싫다고 회피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떤 책을 읽혀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서 오히려 책 읽어주기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엄마 아빠가 책을 책으로 대해서 그래요. 실제로 3살이 안 된 아이들은 책을 책으로 대하지 않더라는 거죠. 3살 이하 영유아기에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면 그걸 다 장난감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은 장난감이라는 거죠.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책이라는 대상을 쳐다보면서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소기의 경읽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책을 읽어주는 거는 역시나 좋습니다. 아기들은 항상 안테나를 켜고 있대요. 자기를 둘러싼 외부 세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한다고 해요. 3살 이하 영유아기에는 감각기관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책 내용보다는 오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각 발달을 돕는 책, 촉각을 자극하는 헝겊책,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나는 책, 이런 책들을 보여주면 좋다고 해요. 이 시기 그림책은 어떤 독서의 목적보다는 아이가 흥미를 갖고 만지고 놀면서 보는 장난감 책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유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책을 보여줄 때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고 나직한 음성으로 읽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월수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책을 읽혀주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후 3개월까지는 시각을 자극하는 초점책을 읽혀주세요. 아니, 아직 목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한테 진짜 책을 읽혀줘야 돼? 초보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읽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없는 것보단 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읽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보통 신생 아기가 처음 접하게 되는 생애 첫 그림책은 흑백 초점책일 확률이 높아요. 화면에 띄워놓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흑백 패턴이 담긴 초점책은 선과 면이 흑과 백으로 또렷하게 대비되고 있어서 신생아의 시각 발달을 돕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생후 3개월까지는 흑백 초점책을 보여주다가 이후에는 색상 대비가 강한 빨강, 검정, 하양, 노랑 위주의 초점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생후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는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헝겊책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청각 자극책이 감각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들은 보통 글자가 아예 없거나 몇 글자 정도 있는 수준인데요. 이게 또 엄마 아빠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고 뭘 읽어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때는 엄마 아빠가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노란 동그라미가 있네. 여기 빨간 네모가 있네. 우와, 초록색 여치가 풀숲을 요리조리 뛰어다니네. 이런 식으로 아기한테 읽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게 또 누구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창피할 수도 있지만 내 자녀한테 책 읽혀주는 건데 이 정도는 다들 뻔뻔하게 하실 수 있죠. 이 시기에 아이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고 해요. 책 내용 전달보다 아기와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생후 7개월에서 12개월 아이들의 책 읽기입니다. 이 무렵부터는 차츰 사물을 분류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된대요. 여전히 스토리가 담긴 책 읽기는 좀 무리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동물, 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물 인지 그림책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딱 이 시기 아기들을 위한 사물 인지 그림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개념 그림책, 사물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주는 사물 그림책, 깍꿍놀이를 하기 좋은 깍꿍놀이 그림책, 동물이 주로 등장하는 동물 그림책, 이렇게 나뉘는데 아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으로 몇 권만 갖추고 있어도 두고두고 읽힐 수 있겠죠.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물 그림책을 보여줄 때 몇 권을 정해두고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많은 책을 대충대충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아기잖아요. 같은 단어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언어의 감각을 익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독서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특히 생후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때 아이들은 언어의 운율감과 리듬감에 큰 흥미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책장 한쪽에 한 문장 정도 적힌 사물 인지 그림책을 읽혀주시면 언어 감각을 일깨우는데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12개월에서 13개월 사이 돌무렵 아이들의 독서법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 드디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노력에 보답을 한다고 해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읽고 보는 것보다는 갖고 노는 기능에 더 충실하다고 하는데요. 손과 입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시기인 만큼 부드럽고 까끌까끌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자극 그림책 또는 삑삑이나 딸랑이가 들어있어 누르거나 책을 흔들면 소리가 나는 그림책에 큰 흥미를 보인다고 해요. 그 외에도 노래가 나오는 멜로디북, 책장에 접힌 부분을 펼쳐보는 플랫북, 방수 처리가 된 목욕놀이 그림책도 돌무렵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들의 독서법입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단순히 사물 그림책보다는 일상생활 그림책이 아이의 흥미를 끌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 속에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비슷한 놀이를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며 또 비슷한 생각하는 모습을 접할 때 색다른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돌진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법한 평범한 사건을 담은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목욕, 옷 입기, 밥 먹기, 똥 누기 이런 주제로 한 그림책이 적당한데요. 좀 웃기지만 특히 똥이 등장하는 책이 유독 인기가 많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똥을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분신이라고 생각한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신만의 소중한 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간 책 읽히기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라면 똥을 주제로 한 책부터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돌이 지난 아이는 제법 걸음마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호기심을 갖는 대상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이때 서서히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수많은 대상에 관심을 보이며 또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특징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그림책을 대하는 자세 또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림만 들여다보던 아이가 이제는 책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도 슬슬 알아차린다고 해요. 그림책을 보면 무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갯짓을 하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림책 속 이야기 세계로 들어갔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생후 13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는 서서히 언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또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2돌쯤 되면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거 저거 지칭하는 말이 잦아지는데 비로소 아이가 사물과 대상의 존재,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을 나름의 방식으로 터득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 시기가 되면 그림책을 단순히 장난감이 아닌 보고 읽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조금씩 스토리가 담긴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책 고르는 3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볼 것.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가 많죠. 그런데 이 우화책들은 구매 전에 서점에 가셔서 미리 내용을 점검해 볼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왜 우화라고 하면 돼지랑 토끼가 나와서 서로서로 친구가 될 것만 같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우화 중에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꽤나 많거든요. 이런 책이 있어요.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귀여운 꼬마 늑대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설정상 꼬마 늑대는 전형적인 늑대들과 달리 착하고 아주 예의 바른 늑대래요. 그런데 이 책의 주요 스토리는 꼬마 늑대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러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꼬마 늑대가 처음 단독 사냥을 나가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인데 여기서 왜 꼬마 늑대가 착한지 그 이유가 나와요. 꼬마 늑대 부모님이 가르치길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항상 그 동물의 마지막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배웠대요. 스토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잡아먹으면 될 텐데 잡아먹을 거면서 존중한대요. 잡아먹을 대상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꼬마 늑대는 첫 번째로 토끼를 잡아요. 무척 배는 고팠지만 잡아먹기 전에 동물의 마지막 소원은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나는 너를 곧 잡아먹을 거야. 그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이게 꼬마 늑대의 멘트예요. 그러자 토끼는 재밌는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꼬마 늑대는 집에 가서 책을 가져오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토끼는 도망가고 없어요. 꼼짝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가버린 거야? 이 거짓말쟁이. 이런 말과 함께 늑대가 화를 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사냥물인 암탉도 도망을 가요. 마지막으로 한 소년을 잡게 되는데 이 소년은 도망을 안 가. 부모님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했다면서 자기가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데도 앉아서 늑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소년은 자기를 그려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또 늑대가 그린 그림이 너무 멋진 거야. 웃기죠, 스토리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늑대랑 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도망갔던 토끼, 늑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개들을 잡아먹으려고 데리고 나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사실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인가요? 죽기 전에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이건 영화의 빌런들이 나는 말이죠. 3살짜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왜?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동화라고 다 납득할 만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읽히시기 전에 꼭 먼저 책 내용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쓴 책으로 고를 것. 한국 사람들한테 동화라고 하면 좀 예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국내 작가님들께서 출간한 동화책은 어떤 사랑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외국 작가님들의 작품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과 철학적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3살의 대상으로 출간한 동화책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3살짜리 아이한테 이혼이라는 개념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설명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세 번째, 공포스러운 내용이 없는 책으로 골라주세요. 어린 시절 책 읽기의 경험은 행복 그 자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데 공포스러운 마녀가 등장해서 자꾸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잔인한 내용의 책들만 읽힌다면 아이는 얼굴을 가리고 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너무 밋밋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공포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권장하지 않아요. 되도록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책을 고를 때는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을 더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내용보다는 그림이 예쁜 책을 중점으로 읽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아이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을 읽힘으로써
아이한테 교훈을 주는 목적으로 책을 고를 수도 있겠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책을 좋아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한테 읽혀줄 책을 의무감에 고르게 되면 보통 전집을 사버리죠. 언젠가 한번 다루겠지만 전집은 훌륭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9살 백공 구독자분들은 꼭 직접 책을 골라주시고요. 너무 바쁘면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